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선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화신사이버대학교 교학처장 양민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입학 후 대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아셔야 하는 여러 가지 학사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여기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생활 해 나가시면서 반드시 아셔야 하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귀 쫑긋하면서 잘 들어봐 주십시오. 자, 그러면 2024학년도 1학기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목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총 7가지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선 학점, 그리고 수강제도, 복수전공 및 부전공, 조기 졸업 및 졸업 유예, 비교과 프로그램, 학사 일정, 그리고 문의사항 이렇게 7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일견 딱 봤을 때 너무 많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지만 제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첫 번째 목차에서 보신 학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그림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보통 고등학교에는 1시간 수업을 했어요 라고 하면 그 기준을 몇 분으로 잡나요? 50분으로 잡죠. 대학교에서 여기 적혀있는 오프라인 대학은 어때요? 1시간 수업했어요. 그럼 몇 분을 기준으로 해요? 50분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대학,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인 25분을 1시간 수업의 기준으로 봅니다. 25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주에 1시간, 즉 25분을 들었을 때 1학점을 취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학교 모든 과목들이 3학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한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3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분의 수업을 들어야 할까요? 몇 분의 수업을 들어야 할까요? 맞아요. 75분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75분의 수업을 들었을 때 와, 한 과목을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오프라인 대학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지만 온라인 대학,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동안 한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75분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 이 숫자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1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2학년으로 혹은 3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 앞에서 살펴본 학점을 몇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학년별로 살펴볼까요? 우선 신입학, 1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 저 잘 보세요. 자, 어떻게 되느냐? 졸업까지 몇 학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140학점이라고 되어 있죠. 자, 140학점을 취득하셔야지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자, 140학점이면 퍼뜩 몇 과목이지? 라고 생각이 안 떠오르실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3학점짜리 47과목을 들으시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140학점을 내가 듣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들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140학점 가운데 꼭 들으셔야 하는 필수 학점이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전공을 45학점을 들어주셔야 하고 그리고 교양 30학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공을 15과목, 교양을 10과목 이상을 꼭 들으셔야지만이 어때요? 졸업의 기준,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나머지 학점은 전공이나 교양, 다른 전공이나 교양 들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탁과 과목들을 쭉 다 들어주셔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학점이라고요?
140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4학년 2학기가 끝나고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전공 45학점, 교양 30학점, 그러면 25과목이라고 해서 나 저거 어떻게 듣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2학년 편입하신 분들 저 잘 보세요. 2학년입니다. 2학년은 졸업 때까지 인정학점 플러스 105학점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아까 신입학하고 좀 다른 인정학점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 어떤 건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우선 인정학점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동일 전공의 인정학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우선 동일 전공의 인정학점일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일 전공이니까 어때요? 전적 대학에 그리고 지금 우리 화신사이버대학의 전공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경우죠. 자, 같은 전공을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전공 12학점과 그리고 교양 18학점, 일반 5학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35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35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자, 전공 12학점, 교양 18학점, 일반 5학점이 인정이 되어서 35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105학점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거였어요? 전적 대학과 우리 학교에서의 학과가 전공이 같은 경우였죠.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전공일 경우, 예를 들어서 전적 대학에서는 뭐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 우리 학교에 와서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한다. 그러면 전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이렇게 전공이 다른 경우에도 인정은 되지만 그 구성에서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보니까 전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전공이니까요. 그쵸? 이거 이해하시겠죠? 자, 대신 교양을 30학점 인정하고 일반을 5학점 인정합니다. 똑같이 동일 전공이나 타 전공이나 35학점을 인정하는 것은 같습니다만 전공학점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학점 35학점과 그리고 플러스 105학점을 취득하시게 되면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어차피 앞에 신입학 보신 것처럼 140학점을 취득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만은 35학점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자, 2학년 편입하신 분들 105학점 꼭 취득하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3학년 편입학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3학년 편입학은 인정학점 플러스 70학점을 더 듣게 되시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여기도 인정학점이 있죠. 이때도 동일 전공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 자, 먼저 동일 전공일 경우에는 전공은 21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교양이 30학점 인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일반이 19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 70학점이 인정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 전공이 다른 경우죠. 네, 2학년 편입학에서도 보셨다시피 어때요? 전공학점은 인정이 안 돼요. 왜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전공이 다르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전공은 0학점. 대신에 교양 30학점, 일반 40학점이 인정이 되어서 인정되는 학점은 동일 전공이냐 그렇지 않느냐 똑같이 70학점으로 다만 전공학점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70학점 인정학점과 그리고 70학점을 더 취득하시게 되면 어때요?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140학점이 취득이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1학년 입학하신 분들, 2학년 입학하신 분들, 그리고 3학년 입학하신 분들, 자신이 취득해야 될 학점의 수 잘 기억하셨나요? 네. 자, 학점입니다. 조금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자, 그런데요, 이거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 건데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적 대학에서 내가 한국어학 개론을 들었다. 한국어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도 한국어학 개론을 들을 수 없느냐? 우리 학교에서는 한국어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을 수 없느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전 대학에서 한국어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한국어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없다? 뭐가 맞을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전 대학에서 한국어학 개론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학 개론을 못 듣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자, 이 과목의 이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서의 학점만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학점을 들었느냐만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과목이라고 해도 어때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강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 보시죠. 숫자로서의 학점만 인정되기 때문에 특정 과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대학에서 한국어학 개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 개론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똑같은 과목을 수강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수강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통 학교에 처음에 입학 원서 쓰실 때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그런데 몇 과목 들어야 해요? 몇 시간 들어야 해요? 이런 거잖아요. 자, 먼저 정규학기, 우리 1학기, 2학기 있죠. 1학기, 2학기 때는 최저 12학점, 최고 18학점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학기가 끝나고 본인이 성적이 3.0 이상이다. 3.0보다 훨씬 잘했다라고 했을 때는 최저 12학점에서 최고 들을 수 있는 학점이 늘어나게 됩니다. 몇 학점? 24학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3.0 미만일 경우에는 똑같이 최저 12학점, 최고 18학점이지만 3.0 이상일 때는 최저 12학점, 최고 24학점으로 어때요? 6학점 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점을 빨리빨리 듣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아까 제가 졸업할 때까지 몇 학점 들어야 한다고 했죠? 140학점, 70학점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졸업을 어때요?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졸업을 조금 더 빨리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24학점씩 들어보시는 건 또 어떨까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는데 그때 계절학기가 개설이 됩니다. 여름 계절학기, 겨울 계절학기가 개설이 되는데 그때 들을 수 있는 과목의 수는 2과목입니다. 즉, 최대 6학점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졸업 4학년 2학기가 되었어요. 4학년 2학기가 되었습니다. 4학년 2학기 돼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131학점을 들었다. 전체 다 계산을 해보니까 131학점을 들었다라고 하면 졸업까지 몇 학점이 남았어요? 9학점이 남았어요. 그쵸? 9학점이면 몇 과목이에요? 3과목이죠. 자, 졸업 예정 학기의 경우에는 아까 위에 최저 12학점이라고 했지만 예외적으로 4학년 2학기 졸업 예정 학기에 만약에 자기가 9학점이 남았다라고 하면 9학점만 들으셔도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남은 학점 수만큼만 들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정규 학기와 동일합니다. 기본은 동일합니다. 최저 학점 제한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137학점을 들었다. 그러면 졸업까지 몇 학점 남았어요? 3학점. 3학점은 몇 과목이죠? 한 과목이죠. 한 과목만 신청하셔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더 듣고 싶지만 더 공부를 하고 싶지만 9과목, 10과목 더 공부를 하고 싶지만 어때요? 24학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4학점, 8과목은 초과할 수 없어요. 이거는 계절학기를 포함해서입니다. 자, 내가 정규학교에 18학점 들었어요. 그리고 계절학기 6학점 들었어요. 그럼 24학점이 되죠. 그런데 내가 3.0 이상 받아가지고 24학점을 들었어요. 그러면 또 계절학기 6학점 들어서 30학점, 총 30학점을 들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최대 맥시멈 24학점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수강제도입니다. 자, 다음 수강제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다음은 강의 수강 및 출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강의 3월 4일부터 강의 이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강의를 언제부터 들을 수 있느냐 보면 강의는 매주 월요일 00시, 일요일 저녁 있죠. 00시에 다음 해당 주차가 열리게 됩니다. 해당 주차가 열리게 돼요. 그런데 단 여러분들 개강일 3월 4일 개강일 같은 경우에는 00시가 아니라 10시에 열리게 됩니다. 개강일만 그런 거예요. 개강일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과목들 촬영된 모든 과목들이 잘 돌아가는지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진행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개강일만 10시에 오픈이 되고 2주차, 3주차, 4주차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00시, 일요일 저녁 12시죠. 그때 해당 주차가 열리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출석인데요. 여러분들 오프라인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가지고 교수님이 이름 부르면 양민철 하면 네 하면 되고 그쵸?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출석을 하면 되느냐? 사이버 대학에서는 어떻게 출석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밑에 출석 인정부터 보실까요? 매 주차 교과목에서 정한 기준. 아까 전에 오프라인은 50분을 1시간 기준으로 본다고 했죠. 근데 온라인 대학은 어때요? 25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 시간 25분 이상을 수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컴퓨터에서 출석 체크가 됩니다. 출석 체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25분 이상은 꼭 들으셔야지만이 출석이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출석에 관련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출석 인정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석 인정 기간은 무엇이냐? 내가 언제까지 A라는 수업을 들어야지만이 출석, 지각 결석이 아니고 출석으로 인정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주차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1주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 학교 시스템에 화신사이버대학교 내부 시스템에 익숙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출석 인정 기간을 조금 길게 드립니다. 그래서 1주차 수업을 28일 안에만 들으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3월 4일 수업을 3월 4일부터 시작하는 수업을 3월 말까지만 들으셔도 지각 결석이 아니라 출석이 된다는 거죠. 자, 2주차부터는 어때요? 이제 1주차 한번 해보셨으니까 조금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4주가 아니라 3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주차부터는 2주 안에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2주 안에 수업을 들어주시면 어때요? 출석이 인정이 되는데 몇 분 동안 들어야 된다고요? 25분 이상을 꼭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학점 부여입니다. 내가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얼마나 들어야 되느냐? 교과목별 총 수업 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학점이 부여됩니다.
총 45시간이 됩니다. 45시간이 되는데 45시간 중에서 4분의 3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만 A, B, C, D 중에서 이 학점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수강제도 다음으로는 시험 살펴볼 겁니다. 어떤 교육이든지 시험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2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시게 될 텐데요. 중간고사는 8주 차에 실시하고요. 기말고사는 15주 차에 실시를 합니다. 시험은 일주일간 실시가 되는데 과목별 특정 요일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A 과목은 반드시 월요일 1시에 시험을 쳐야 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딱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가 가장 시험을 잘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요일에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잖아요. 정말 급한 일도 생기고 그럴 때 시험을 못 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학교에서 시험을 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학칙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화신사이버대학교 학칙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학칙 제13장 제55조 시험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담당 교수의 승인을 받아 추가 또는 별도의 형식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다음 주에 시험을 못 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담당 교수님, 지도 교수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사정 때문에 시험을 못 칠 것 같습니다 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별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도 아니다. 정말 불가항력,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불가항력적으로 사전에 승인도 못 받을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사유 종료 직후에 어때요? 증빙서를 첨부하여서 승인받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내가 못 쳤어 어떡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꼭 학교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험을 쳤으면 여러분들 결국 뭐가 나오게 돼요? 성적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성적 평가는 크게 4가지의 기준으로 살펴보는데 이건 각 과목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강의 계획서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강의 계획서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성적을 낼 때 크게 기준은 출석과 과제와 시험 이 3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토론 과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성적이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로 실습 과목이나 이런 다른 몇몇 과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과목들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수강제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강제도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잘 살펴보세요. 재수강입니다. 재수강제도입니다. 재수강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F학점 재수강이 있고 두 번째는 성적 상승 재수강이 있어요. 자, 먼저 F학점 재수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F학점으로 인하여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 과목 이수를 위한 재수강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못 쳤어요. 아니면 과제를 못 냈어요. 이래서 F학점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근데 내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과목을 꼭 들어야 해요. 자, 그럴 때 재수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F학점 재수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적 상승 재수강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학점을 취득한 과목 중 성적 상승을 위하여 재수강이 가능하며 이전 성적은 삭제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A라는 과목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출석도 잘하고 시험도 잘 친 것 같고 과제도 열심히 해서 제출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성적이 안 나왔어요. 왜 그렇지?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도 더 잘 치고 과제도 더 잘 써야지. 그래서 한 번 더 똑같은 과목을 듣는 것, 성적 상승을 목적으로 하여서 듣는 수강, 그것을 성적 상승 재수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성적 상승을 위한 재수강을 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될 점은 이전의 성적은 삭제됩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첫 번째 성적이 A가 나왔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A 플러스를 받기 위해서 공부했는데 웬걸? B 플러스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저 지난 처음 들었을 때 A가 나왔는데 그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 재수강을 하게 되면 A라는 성적은 삭제되고 최종 성적만 남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유념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적 상승 재수강 하실 때는 반드시 잘 생각하고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다음입니다. 다음 학점 포기 제도 한번 알아볼게요. 학점 포기, 졸업이 가능한 140학점 이상의 학생, 아까 졸업하려면 몇 학점 이상 이수해야 된다고 했죠? 140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140학점 이상 이수를 했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 이수를 했는데 몇몇 학점은 내가 필요가 없어요. 좀 성적이 안 좋아서. 자, 그럴 경우에는 학점 포기가 가능합니다. 여기 되어 있죠. 졸업이 가능한 140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때 누구의 원에 의해서, 누가 필요로 해서 학생 본인의 원에 의하여 뭐가 가능해요? 학점 포기가 가능하다. 이 성적은 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학점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성적표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에 살펴본 것처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 한 번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도 원상태로는 복구가 불가하다는 거. 원상태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신중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그 후에 학점 포기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신청 기간은 저희가 매 학기 이 신청 기간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복수전공 제도와 부전공 제도입니다. 내가 처음에 1학년이나 2학년, 3학년 편입해서 들어왔을 때 아니면 혹은 신입학으로 들어왔을 때 사회복지학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상담 심리학도 공부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이 복수 전공 제도나 부전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선택 전공, 내가 첫 번째 선택한 전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보다 보니까 상담 심리학도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수 전공과 부전공이 뭐가 다른가 한번 보니까 주전공, 처음에 여러분이 선택한 전공 사회복지라고 합시다. 사회복지에다가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담심리학을 42학점 이상 이수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복수 전공이라고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복수 전공을 취득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렇다면 부전공은요? 부전공은 주전공, 사회복지학에 그리고 추가 전공. 그런데 위에 복수 전공은 42학점인 반면에 부전공인데요. 부전공은 어때요? 30학점 이상 이수를 하게 되면 추가 전공. 그래서 부전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자, 복수 전공하고 부전공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수 전공은 주전공에 추가 전공을 42학점 이상 했을 때 이수했을 때 복수 전공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주전공에 추가 전공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였을 때 부전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복수 전공 같은 경우에는 졸업장이 어때요? 2개가 나오게 돼요.
사회복지학사가 나오게 되고 상담심리학사 졸업장이 2개가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42학점, 30학점 이수했다고 해서 학점이 상관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신청을 하거나 졸업을 하거나 모두 3.0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신청할 때도 3.0, 졸업할 때도 3.0 이상이어야지만이 복수전공 그리고 부전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만큼 어때요?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조금 더 욕심이 나는데 이것도 한 번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복수전공과 부전공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기 졸업 그리고 졸업 유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 졸업, 말 그대로 조기 졸업 뭐예요? 빨리 졸업하는 거예요. 자, 전체 학년 총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을 이수했습니다. 이거 많이 나오죠? 140학점 졸업 이수학점이죠. 그리고 평균 평점 3.0 이상이에요. 아까 복수전공, 부전공도 마찬가지고요. 3.0 이상일 때 4년 중에서 최대 1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1학년 신입생의 경우입니다. 4년 중에 최대 1년까지 단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기 졸업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 이상 받으면 최고로 들을 수 있는 학점이 몇 학점이라고 했죠? 보통은 18학점이 최고 학점이지만 24학점까지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학점을 빨리빨리 취득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일찍 졸업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조기 졸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졸업 유예 제도를 살펴볼까요? 유예하다니까 어때요? 조금 뒤로 미루는 거죠. 자, 졸업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142점 이상 들었어요. 140학점 이상 들었어요. 충족하였으나 학업 보완을 목적으로 졸업을 뒤로 미루는 제도를 뭐라고 해요? 졸업 유예 제도라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자격증을 A라는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B라는 자격증도 취득하고 싶다. 그래서 졸업을 조금 뒤로 미루고 싶다라고 하는 걸 졸업 유예 제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졸업 유예 제도는 1년, 2년, 3년, 5년, 10년 계속 되느냐? 그건 아니죠. 최대 4학기 2년까지만 졸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꼭 내가 한 가지의 자격증에 집중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것과 관련된 여러 자격증들을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졸업 유예 제도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졸업과 졸업 유예였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수강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는 교과과정입니다. 수강제도까지는 교과과정이고요. 그 교과과정이 아닌 아닌 프로그램들을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우리 화신사이버대학교에서는 이 비교과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살펴보시면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개설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죠. 이 프로그램, 이 수업들은 학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의 학습 역량 강화와 교양을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개설을 하고요. 오프라인으로도 개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로그인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위에 상단 바에 보시면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가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실 때 한 번씩 클릭하셔서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기에 여행 일본어, 요즘에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일본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그때 꼭 필요한 일본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리포트 작성법, 그리고 요즘에 MBTI 많이 보잖아요. MBTI, 그 다음에 집에서 운동할 때 꼭 유용한 홈 트레이닝. 자, 이러한 종류의 여러 가지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클릭하셔서 영상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건 온라인이고요. 오프라인으로도 여러분들 비교과 프로그램이 개설이 됩니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언제, 몇 시에 학교에서 이러한 걸 주제로 오프라인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네. 자, 비교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비교과 프로그램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멘토링입니다. 여러분들 신입학 그리고 2학년 편입, 3학년 편입으로 이번에 오신 분들은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금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후배님들과 선배님들을 한 조로 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후배님들, 이번에 들어오신 신편입생 분들이 멘티가 되고 그리고 한 학기 혹은 1년 전에 오신 학우님들이 멘토가 됩니다. 그래서 멘토는 멘티의 학교 생활을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고 멘토는 선배 학우들, 본인들의 학교 생활 노하우도 전수를 해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한 며칠 뒤에 여기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학년도 1학기 학사 일정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개강하고 종강입니다. 개강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4일에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종강은 6월 16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3월 4일부터 6월 16일까지 하면 2024학년도 1학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8주 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중간고사 기간이고요. 기말고사는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험 치셨으니까 내 성적이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성적 확인 기간은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은 6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입니다. 자, 2024학년도 1학기 큰 학사 일정입니다. 여기 5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학교 생활하면서 모르는 게 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이 컴퓨터가 좀 이상한데 수업이 잘 안 들어가지는데 라고 하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첫 번째는 학교 질문답변 게시판입니다. 거기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왼쪽에 질문답변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여기 교직원 선생님들이 읽어보고 답을 친절하게 해드릴 겁니다. 자, 나는 전화로 빨리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1588-5215 1588-5215번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안 된다, 수업이 안 들어가진다, 아니면 영상이 좀 이상하게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홈페이지 관련한 문의했을 때는 999-0141부터 43까지 주시면 됩니다. 0141부터 43까지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대표 전화를 말씀드렸는데요. 대표 전화 말씀드렸는데 나는 내 학과의 조교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학과별 전화번호를 제가 여기에 써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소속된 학과 전화번호 잘 보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조금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잘 보셨죠? 네, 제가 처음에 학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방 문의사항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조금 많은 양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쭉 내려보시면 HSCU 매거진이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이 메뉴가 나올 텐데 거기에서 대학생활 가이드를 꼭 눌러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부분들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 더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질문답변 게시판이나 1588-521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입학을 하셔서 3월 4일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하려고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급하게 팍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내가 대학에 왔으니까 새로운 대학교에 왔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 것인지 계획도 세우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면서 끝까지 완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완주하실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화신사이버대학교의 모든 교직원분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학교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1학기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저는 교학처장 양미철입니다. 감사합니다.